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그 열기가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일부러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신중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만에 0.36%나 올랐습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월부터 20주 연속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물론 강동, 동작, 양천 등 서울의 주요 지역 대부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경기와 인천 상승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의 장관이나 차관 인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성급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가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정부처럼 세금 폭탄과 같은 규제 정책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규제를 발표하면 오히려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큰 그림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해 일시적인 상황에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주도로 집을 더 많이 짓고 서울 등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건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그동안 까다로웠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변화 덕분에 조합원이 중간에 빠지거나 자격을 잃을 때 새로운 조합원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무지 이전, 결혼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나중에 다시 세대주가 되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속이나 결혼으로 전매 제한 주택을 갖게 되더라도 원래 살던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조합원 탈퇴로 인한 분담금 증가나 갈등을 줄여 사업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주택 업계에서도 조합원을 더 유연하게 모집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주택 사업을 잘하려면 집을 짓는 땅의 95% 이상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재건축이나 다른 개발 사업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조합이 95% 땅을 못 구해서 사업이 멈추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낸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사업이 늦어져 추가 비용까지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준을 80%로 낮추면 서민들의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큰 과제는 지주조합원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을 할 때 땅의 원래 주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 모집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땅 주인과 조합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땅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은 일부분만 해결한 것이라며 땅 확보 기준을 낮추고 땅 주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부 체납과 같은 공공기여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기여 방법이 발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조차 헷갈려 한다며 제도와 사업자가 느끼는 공공기여
범위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계획 이득과 개발 이익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에 지어진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례를 들며 시의 용도지역 상향으로 땅값이 오른 것은 계획 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은 개발 이익이며 이는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발 이익은 개발 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각종 부담금으로 이미 환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 또한 노후계획특별법이나 도시복합개발법에 공공기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으로 내라는 의미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 등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도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여 제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공시설 기부 체납으로 용적률 상한을 부여하는 제도 등 공공기여의 복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수 기반시설 확보와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무상기속은 필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역시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공공기여에 의한 필수 기반시설 확보로 봐야 할지 부담으로 봐야 할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일이 제1엔지니어링 이사 역시 공공기여 제도 확립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지면 공공기여량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결국 개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 이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차이만을 적용한 감정평가 등 기준을 더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